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평등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이 우리 창원용호고 2학기 1차 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복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불평등 중에서도 이제 사회 양극화 현상과 같은 그런 문제들, 특히 이제 빈민 문제들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복지 제도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복지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형태의 복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형태의 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시혜적, 즉, 너가 보장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게 받아라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도움을 줘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자선가들이 도움을 좀 감사히 생각해라 그런 마인드. 뭐 만약에 도움이 없다? 그러면은 너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어떤 약간 방임적인 마인드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대의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국민들이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과거에는 저 사람은 왜 가난하게 살까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라고 했지만 왜 저 사람은 가난하지? 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국가가 저 사람들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복지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요, 결과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죠?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 얘기를 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맥락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발생을 한 사회복지 제도들의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4대 보험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을 특히 여기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이라면은 본인이 그죠? 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보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회보험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본인 스스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부담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는 누가 받느냐? 부담을 한 모든 국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대 보험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좀 이따가 4대 보험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4대 보험 중 하나거든요. 그 의료보험을 받지 못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이렇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뭐 초단기 근로자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물론 있겠지만, 네,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징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회보험의 대상에 해당된다 하면은 누구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게 의무화되어 있어요. 가입을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부조, 좀 이따 얘기할 공공부조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요, 이미 나에게 생긴 위험에 대한 어떤 대처가 아니라 장래에 나에게 생길 것 같은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처라고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라는 성격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본인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수혜의 대상을 보세요. 생활력이 어려운 국민,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수혜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거죠. 저 공공부조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부조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사람 맞네. 그런 사람을 선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생활력이 어려워서 이걸 신청했는데 너 이거 공공부조 받으려면은 너 돈 좀 내야 되는데 앞뒤가 맞다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죠. 공공부조에 대한 부담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회보험도 그렇고요. 사회 서비스도 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요. 다른 어떤 사회 서비스 보험 제도에 비해 가지고는 더 높은 재분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하층 어떤 경제적으로 하층 사람들에게 상층이 벌어들인 어떤 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층이 분배를 받은 것을 다시 하층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다시 분배를 해주는 재분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험과는 반대로 사후 처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내가 이 공공보조는 그죠? 앞으로 내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가 아니라 이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의 주체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이면서도 동시에 기업도 부담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말이지만, 그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비스 제공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그런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회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수혜 대상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되겠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뭐 임산부 뭐 이런 분들 있죠. 예. 애가 이렇게 딸려 있는데 맞벌이 부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내지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랑은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이 사회 서비스 수혜자가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기준 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지는 않아요. 뭐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뭐 생활력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걸 될 수 있겠죠. 사회 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달리 금전적이지 않은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쿠폰제, 바우처 제도, 인력 서비스 제도와 같은 금전적이지 않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그쵸? 여러분들이 의료보험을 받으실 때 그 병원비가 감면이 되죠. 그죠?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거고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매달마다 받는 금전이 있죠.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보험의 예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언제 실업을 당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넣어 놓다가 내가 실업이 됐거나 다치거나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돈을 지원받는 거죠. 공공부조 예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혹시나 궁금해하실 거 뭐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가운데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람 그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그 사람이 버는 돈의 순서대로 쫙 이렇게 줄을 세운 다음에 2,500만 등 사람의 소득을 봤더니 얼마다.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뭐 30% 이하다 하면은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를 위한 급여를 주고 뭐 40% 이하면은 의료급여까지도 주고 뭐 이런 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적으로
삶이 힘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떤 조건을 지금 공공부조에서는 그죠? 두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이지 않은 형태의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그죠? 금전적이지 않은 지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극화 현상 내지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복지 제도들이 있다라는 사실, 각 제도별 특징을 좀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공간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통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공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가지고는요, 다양한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법의 목적 자체를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애초에 그죠?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그 공간 불평등 문제 해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불균형 해소랑 자립적 발전 뭐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캐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공기관들이 너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씩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 그 움직임 중 하나가 사실 이 세종시 그죠?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허브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물결 모양처럼 건물이 이렇게 하나로 쫙 이어져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입니다. 여기 서울 아니고 세종이에요. 네, 세종이 이렇게 허브형으로 구축을 해놓은 이유는 서울에 너무 공기관이 많아서 지방 사람들이 그 어떤 공기관의 서비스라든지 그죠? 행정 처리를 하기가 힘들다 해서 분산을 시킨 겁니다. 네. 그런 법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이 스스로 일어서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 요즘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린 뉴딜 사업 중 하나가 이제 친환경 도시 내지는 다양한 어떤 인프라들이 갖추어진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료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렇게 드려봤고요. 뭐 주거 재생형, 뭐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공간 불평등에서 이제 안전 문제, 뭐 문화적인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 스스로 크기 위해서는 지역화 전략도 필요하다. 방금 전에 제가 여기 균형 발전에서 자립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좀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화 전략이 자립화 전략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게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유명하다, 흑돼지가 유명하다 하면은 그죠? 사람들은 흑돼지를 먹으러 제주도로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그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관광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만 수박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그죠? 하만 수박이 뭐 이렇게 당도가 높고 맛있대.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택배 배송 같은 것들을 막 많이 해 먹고 보성 녹차? 와, 녹차밭이 너무 예쁘대. 자기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 경남에는 하동 녹차밭도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지역에 돈이 들어오면은 불평등이 점점점 완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대한민국 용어로는 말하는데요. 사회적 약자에게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는 모든 제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affirmative action이 왜 필요하냐? 단순한 기회적 평등만으로는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흔히 그 분배적 정의하면서 배웠었죠. 기회적 평등과 이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회 평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기회적 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장애인도 비장애인이랑 똑같은 채용 시험을 쳐야 돼. 모두 똑같은 선상에서 서자며. 농어촌 학생들이나 도시 학생들이랑 똑같이 대학 전형을 적용받아야지. 응? 성별, 뭐 신분, 출신,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스타트 라인 서자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똑같은 라인에 세웠을 때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퍼포먼스 결과가 좋지 않은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결과적으로 평등을 보장해주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6단원 주제 1을 다시 재수강하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그거를 재수강하시고 다시 이 영상의 파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affirmative action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되게 좀 이렇게 핫한 개념인데요. 유색인종이라고 하죠. 유색인종, 블랙 피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의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 입시 같은 데 있어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 입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할당받는 그런 제도들에서 좀 비롯된 용어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그런 affirmative action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이고, 이걸 빠져먹었네요. 그죠? 이 affirmative actio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다시피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의 일부라고 연결지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affirmative action 같은 것이 예시가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게 있죠. 여성에게 이제 일정한 일자리 수를 보장하는 그런 어떤 여성 할당제 문제가 affirmative action을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들 중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당 득표수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 명수를 이렇게 내주는 건데요. 그 국회의원 수에서 이렇게 탁탁탁 명부를 줘요. 명부를 딱 주는데 그 명부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번까지 명부가 있는데 우리 정당이 25번까지 뭐 25석을 받았다 이러면은 1번부터 25번까지의 의원이 당선되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홀수 번호를 항상 여성을 적게끔 여성 국회의원 후보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 명부에. 그래서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그죠? 모든 비례대표 1번은 여성입니다. 예, 그런 식의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 제도가 있기 전에는 비례대표제의 대부분이 남성으로 차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랑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의치한 한의대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이 40%를 지역 인재 특별 전형으로 의무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간호와 같은 경우에도 30%를 뭐 의무 선발로 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결과적 평등의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 이 필요에 의한 분배적 정의 한계점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셨던 그죠? 역차별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질 수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어떤 것들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충분히 다르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도한 어떤 불평등, 양극화 문제들을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험 기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